네, 지금부터 항상성 조절 중에서 우리는 삼투압의 조절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성을 조절하는 곳은 대뇌 아래쪽에 있는 간내의 윗부분을 시상이다라고 하고 아랫부분을 시상하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내하수체 전엽과 내하수체 후엽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엽이라면은 뒤에 있는 것이 후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삼투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다 보면은 혈액의 또는 혈장의 삼투압도 나올 것이고 오줌의 삼투압도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절을 하는 것은 당연히 혈액의 삼투압이 될 것이고 이 혈액의 삼투압의 변화에 따라서 오줌 삼투압의 농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것은 간내의 시상하부가 조절의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 혈액의 삼투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혈액에 녹아있는 용질 입자의 농도에 비례하는 즉 혈액의 농도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혈액은 우리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혈액은 대부분은 물입니다. 그럼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속에 무엇이 녹아있는 용질 입자가 되냐 그러면은 용질 입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트륨이나 나트륨이고 나트륨과 같은 칼륨, Cl-와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기 염류들도 녹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혈액 속에 녹아 있는 포도당의 양을 앞에서 혈당량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혈당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의 삼투압도 아마 높다라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 속에는 우리가 오줌으로 배출되어야 하는 노폐물인 요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요소는 오줌과 함께 빠져나가야 되는 건데 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과정은 신장이라는 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장에 어떤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요소의 양에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결국 혈액의 삼투압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혈액의 삼투압에 영향을 주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마 나트륨이 될 거고 그 외에도 포도당과 요소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삼투압은 높아지게 될 거고 반대로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물의 양, 혈액에서 물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땀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오줌이라던가 요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출될 수도 있고 우리 세포호흡이라 그러면은 뭐죠? 우리 몸속에 있던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여섯 개의 쇼트 이렇게 자 우리 몸에 있던 포도당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그러면은 세포호흡이라고 하고 이 세포호흡 과정에서는 우리가 뭐가 발생됩니까?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ATP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성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호흡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나서 남게 되는 여기 있는 물이나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노폐물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포호흡을 통해서도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혈액의 삼투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에 비례할 거고, 오히려 물이 양이 줄어들면은 혈액 속의 삼투압 농도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삼투압의 농도를 조절하는 요소 중에서 오줌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줌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물과 네, 요소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해주면 되냐 그러면은 오줌이다라고 해주면 되기 때문에 오줌과 혈액의 삼투압 농도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시상하부, 여기 중추가 되는 시상하부에서 지금 혈액의 삼투압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혈액의 삼투압도 항상성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되겠죠. 우리 몸속에 물이 부족했을 때, 네, 내가 지금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렸거나 해서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물을 못 마셔서 혈액에 물이 부족해서 삼투압 농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간내의 시상하부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내의 시상하부는 명령을 내리겠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호르몬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 호르몬이 뭐냐 그러면은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을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항이뇨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콩팥에서 이제 오줌이 만들어지는데 말 그대로 이뇨작용이라고 하는 게 오줌입니다. 이뇨가 오줌인데 항이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줌이 안 나가도록, 즉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을 줄여주는 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몸속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물이 부족해서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을 당연히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콩팥에서는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는데 혈액에서 콩팥으로 수분이 재흡수가 되는데 그러한 수분의 재흡수를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시킨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나가지 않고 혈액으로 다시 수분을 넣어야 되겠습니까? 재흡수를 하는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항이뇨 호르몬 ADH라고 하는 것은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을 줄이고 다시 내 몸이 뭐 하는 겁니까? 재흡수를 하도록 촉진하는 호르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해봅시다. 혈액의 삼투압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은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으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줌의 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게 됩니다. 오줌의 양이 줄어드는데 오줌은 뭘로 되어 있다 했습니까? 오줌은 이렇게 쓰면 좀 웃기지만 오줌은 물 플러스 요소입니다. 요소는 배출되어야 되는 양인데 상대적으로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소의 농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서 이때 오줌의 삼투압은 농도가 진해지니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결과적으로 수분 재흡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혈액의 삼투압이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혈액에서 삼투압에 조절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들이 많은데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혈액 삼투압이 높은 시점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액의 삼투압이 높다. 그러면은 비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비례해서 같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항이뇨 호르몬의 양도 같이 따라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도 증가하겠습니까? 예, 수분 제흡수, 콩팥에서 다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으로 수분을 재흡수하는 양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감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은 감소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당연히 혈액의 오줌의 총량은 줄어듭니다. 오줌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를 오줌의 생성량 이렇게도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줌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혈액의 삼투압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 또 감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감소하는 게 아니라 참 증가하는 양이 결과적으로 오줌의 양이 줄어드니까 오줌의 삼투압도 우리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값들과 감소하는 값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투압의 농도가 높다라는 것은 자, 요거는 해석하는 과정인데 자, 요거는 조금 다르게 자, 혈액의 삼투압이 높을 때는 결과적으로 오줌의 양이 감소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거와 다르게 자, 우리가 혈액의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몸에 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 되겠죠. 물은 자, 우리의 혈액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투압이 높다, 혈액의 삼투압이 높다는 것은 혈액의 양이 지금 작다는 양이 될 거고 혈액의 양이 작다는 것은 우리에 있는 혈압도 낮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삼투압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혈액의 삼투압이 높을 경우에 차례대로 항이뇨 호르몬도 비례를 하고 콩팥에서 혈액으로의 수분 제흡수도 비례를 하고 결과적으로 오줌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 오줌의 양은 감소하게 되고 오줌은 물의 양은 줄어들고 요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오줌의 삼투압도 결과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의 흐름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혈액의 삼투압이 높다는 것 자체가 혈액 속에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혈액은 대부분 다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의 양이 적고 그로 인해서 혈압의 압력이 낮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 하나만 더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 그래프와 두 번째 그래프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각각 혈중 변화, 혈중 ADH 농도,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가 변화되는 양상인데, 그때 그 원인이 되는 기읍과 니은의 변화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읍과 니은은 각각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혈장에 있는 혈액이죠. 혈장이 혈액이다라고 생각합시다. 혈액의 삼투압이고
하나는 전체 혈액량이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요게 안정적인 정상 상태가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얘가 기역이 감소했을 때, 기역의 변화량인데 기역이 마이너스로 감소했을 때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죠? ADH는 증가했는데 항이뇨 호르몬은 증가했는데 그때 뭐 한 것입니까? 감소했는 양입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체 오줌의 양도 될 거고 뭐가 되겠습니까? 혈액의 양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기역은 뭐가 되냐 그러면은 전체 혈액의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안정된 상태에서 니은의 양이 어떻게 되었나요? 니은의 양이 증가했더니 ADH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장 삼투압이 증가했을 때, 네. 참,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했을 때 같이 증가하는 양은 당연히 뭐가 됐습니까? 혈장의 삼투압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니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해보면은, 자, 요 첫 번째 요 그래프에서 T1일 때, 그 다음에 나에서 나가 아니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T2일 때는, 자, 안정 상태일 때보다는 오줌의 양, 그죠? 오줌의 양은 적고 오줌 삼투압은 높아진다라고도 해석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자, 첫 번째 그래프에서 T1, 두 번째 그래프에서 T2, 전부 다 뭐가 높을 땐가요?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했을 때입니다. 안정 상태일 때보다. 이때는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오줌의 양은 줄어들게 되고, 네, 오줌의 삼투압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석도 한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1, T2에서 오줌의 양은 줄어들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오줌의 삼투압은 높은 상태이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